네, 이번 이 영상은 우리가 엊그제가 되겠죠, 벌써. 우리 고3, 우리 수험생, 또 선생님 수업을 듣는 선생님 수업을 듣는 우리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엊그저께 봤던 26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해설을 위한 강의로 이 시간을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상 선생님이 우리 고3 수업 할 때도, 우리 정규 수업 할 때도 선생님이 누차 강조했지만,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이 6월 달과 9월 달의 어떠한 이 모의평가에 대한 중요성, 특히나 이제 나중에 여러분 정시는 우리가 수능 점수로, 그죠? 예, 가는, 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시를 그래도 조금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엊그저께 봤던 6월 모의고사의 어떤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은 우리 엊그저께 봤던 6월 모의고사의 어떠한 총평, 그 다음에 독서 지문과 선택 과목 중에 언어와 매체 있죠? 예, 언어와 매체의 어떠한 그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지문 해설, 그 다음에 어떠한 오답을 좀 찾는 방법들, 오답 구별하는 법, 이렇게 좀 다양한 영상을 선생님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하시고, 앞에다 그러면 시험지를 좀 갖다 놓으시고요. 꼭 시청하시고 자신이 어떠한 틀린 문제가 어떤 유형이었냐,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틀린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또 수능을 준비할 거냐,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상은요,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전체적인 어떠한 총평을 선생님이 준비하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시험 보셔서 알겠지만,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늘상 강조했던 게, 얘들아, 이번에 6월 모의고사는 좀 어렵게 나올 거야. 실제로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최근 3년 동안의 어떠한 수능 6월 모의고사 있죠. 6월 모의고사의 출제 경험을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9월 모의고사는 조금 난이도가 쉬워서 그 중간 형태로 우리가 보통 수능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해서 출제를 하는데,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선생님의 조금 예상과는 좀 달리 작년 수능 시험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난이도 차이가 없었다. 그죠? 좀 쉬운 편이었지 않나라고 선생님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선생님의 예상인 거고요. 그죠? 실제로 그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봤던 너희들의 어떠한 체감 난이도는 좀 다를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선생님이 오늘 지금 총평 시간에 난이도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작년 수능과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쉬웠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뭐 킬러 문항 자체는 요새 출제가 되지 않고요. 독서 여러분들 그 지문에 나왔던 그 3점짜리 문제들 있었죠? 3점짜리 문제들도 충분히 선생님 이제 뒤에 해설 강의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선지 분석만 잘하면, 보기의 내용 바탕으로 선지 분석만 잘하면 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좀 쉬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총평을 해드리면, 작년 수능 시험에 비해서 조금 저는 좀 쉽지 않았나.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그 PPT에다가 심지 않았는데, EBS라든가 뭐 메가스터디 뭐 이런 데 있죠. 어떠한 그 등급을 좀 예상을 해보면, 화작 선택했던 친구들은 이제 90한 6점, 그죠? 96점이 한 1등급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맥 선택한 친구들, 그 언배 선택하시고 그 37번 문제 있죠. 그 문장 거를 이제 그 다양한 형태, 문법 요소를 다양하게 물어봤던 문제 유형이죠. 3점짜리. 뭐 요런 것들 때문에 요거 틀리면 한 93점 정도를 한 1등급으로 예,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1등급이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이제 90점대가 넘는 시험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다. 왜냐면 6월 모의고사부터는 또 재수생들, N수생들까지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선생님이 좀 작년 수능 시험에 비해서 좀 쉽지 않았나라고 자평을 좀 해보고요. 다만
독서 지문에 있어서는 저 앞에 있었죠. 4번에서 9번 해당하는 문제. 주제 통합형 지문에서 조금 변별력이 높은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나. 8번 문제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주제 통합형은 작년 수능 기출까지만 하더라도 인문 예술 있죠. 철학 분야와 관련된 것들을 주제 통합형으로 많이 냈는데 올해 6월 모의고사 좀 바뀌었죠. 사회 분야, 법 지문과 관련된 거. 네, 이거를 출제했다는 점이 조금 특이사항으로 선생님이 좀 꼽고요. 특히 언어, 이 언어가 이제 문법이잖아요. 언매 중에. 이 문법 영역에서 아까 얘기했던 37번 같은 문제. 그거는 내용이 어렵다.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도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기억부터 기억, 니은, 디귿, 미음 다 따지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나. 그죠? 반면에 이제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뭐 전년도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도 뭐 이번 뭐 직전에 3월 모의고사랑 비교했을 때도 평이한 수준에 특히나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EBS 연계가 또 많이 돼서 좀 평이하지 않았나라고 선생님이 작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러면 이제 독서 영역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세밀하게. 독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1번부터 3번까지가 독서 이론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풀 수 있죠? 이거를 제외한 모든 전 지문, 그죠? 지문이 선생님 예상대로 수특 독서 책에서 소재 연계입니다. 연계된 연계입니다. 소재가 연계됐다라고 하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소재가 연계됐다. 그죠? 예.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4번에서 9번 법지문 나왔었죠? 그래서 나지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 주 6월 1일 수업 때 선생님이 고3 주말반에서 마침 또 그 수업을 했죠. 우리 사회 지문을. 그래서 선생님이 그 지문을 출제 예상을 했는데 그게 6월 달에 나와버렸어요. 그쵸? 바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지문이었죠. 여러분들 그 6월 1일 일요일 날 수업 들어던 친구들 선생님이 연계 지문 유력하다고 꼽아봤을 겁니다.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분석해줬잖아. 근데 선생님이 그 지문은 9월 모의고사나 11월 수능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바로 6월달에 나와버렸어요. 그죠? 어쨌든 예, 그 지문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과학 기술 지문이었죠. 보통은 이제 기술 지문, 오리지널 기술 지문이 많이 출제되다가 요번 또 6월 모의고사는 과학과 기술의 융합 지문, 즉 그 수소와 관련된 화학 분야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수송 운반하는 어떤 기술의 원리를 다룬 과학과 기술의 융합 지문이 출제됐고 이 지문 역시 우리 수능특강 독서 아마 선생님이 3번 지문을 기억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수소 원리와 관련된 지문을 변형해서 출제를 한 게 이번 과학기술 지문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인문 지문은 오리지널 인문 지문이 출제가 됐고요. 플로리디라는 철학자가 말한 정보 철학에 대한 거. 이것도 우리 수능 특강 지문에 있어요. 플로리디 지문이. 인문 예술 아마 3번 지문일 겁니다. 3번에 4번 지문일 건데 거기에 플로리디 지문이 나와요. 그거를 변형시킨 지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모든 지문에서 독서로를 제외한 모든 지문에서 소재 연계에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을 본 우리 고3 친구들은 그 소재가 다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 지문 분석하는데 그저 독해법 이용해가지고 지문 분석하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 부담은 없었을 거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또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문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주제 통합 지문 있죠. 그죠? 주제 통합형 지문, 요 주제 통합형 지문이 이제 그 좀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독서 지문에서는 뭐 우리가 킬러 문항 정도는 아니고요. 3점짜리 문제였었죠. 우리 8번 지문, 임대차과 관련한 8번 지문. 그 다음에 플로리디 정보 철학에 관한 17번 지문. 요 17번 지문이 17번 문제가 굉장히 또 보기가 길었어요. 왜냐면 학생하고 플로리디와의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에 학생이 얘기할 거 골라주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또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골라주라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지문이 좀 길기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기 위해서 좀 17번 문항을 내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는 요 정도로 좀 보도록 하고요. 문학이죠. 자, 문학은 자 거의 대부분 모든 작품이 다시 한번 EBS 수능 특강에
연계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그 고전시, 그죠? 고전시가 동류가라고 하는 거, 우리 수능 특강 고전시가 그에 이제 8번에 있는 작품 그대로 출제돼 있죠. 그 다음에 고전소설, 스님이 이것도 아마 연계될 거라 예상했던 고전소설, 우리 김진옥전 있죠? 예, 김진옥 고전산문 3번에 있었잖아요. 이것도 선생님이 일요일날 여러분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들 선생님이 그 고전산문만 따로 별 표시해줬죠. 그 제일 먼저 나왔죠. 김진옥전이, 그죠? 그렇게 해서 변함없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비연계된 것도 있지만 출제된 어떠한 연계율이 문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우리 문학은 출제 연계가 굉장히 높다. 특히나 이번에 출제되었던 그 동료가하고 김진옥전 같은 경우는 거의 EBS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 그 지문 그대로 출제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스피드 있게 문제를 풀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전반적으로 그 3점짜리 문제 있죠? 문학에서 보기 끼고 나온 3점짜리 문제도 선지 길이가 좀 짧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에 조금 수월하게 문학 문제는 쭉 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또 자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작 좀 볼게요. 화법은 늘 패턴이 똑같죠? 앞에 화법 3개, 그 다음에 중간에 화법 장문 융합 5문제, 마지막 43번에서 45 장문 3문제. 이거 중에 화법은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거 뭐였어요? 44번이나 또는 45번에 뭐 장문 지문 중에 뭐요? 자료 해석형 있죠? 자료 해석형 이거 자료 해석형 문제, 요거 한 문제 싸움이라 했죠? 요걸 맞으면 화작 다 맞는 거고 틀리면 하나 틀리는 거고요, 그죠? 근데 요번에 뭐 자료 해석형 지문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화법과 장문은 패턴이 있었잖아요. 항상 어떻게 하랬죠, 선생님이? 저기 선지부터 읽고 지문과 비교하는 훈련 하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하시고요. 이번 화법 장문은 이제 그 어떠한 지문이나 어떠한 문항의 어떠한 복잡도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화법과 장문도 지문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지문이 길어가지고 좀 독해에 좀 애를 먹는 친구들이 오히려 엄대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지문이 긴데 굉장히 짧아졌죠. 그죠? 작년 9월 모의평가 수능에 비해서 조금 복잡도도 낮아지고 좀 그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하다, 좀 컴팩트하게 좀 문제를 냈다라는 점에서 화법과 장문도 이번 난이도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소개를 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언어와 매체를 좀 보면은요. 언어와 매체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지문지 시험 문법, 이거 언어학 지문이죠? 35번, 36번. 이번에는 뭐 출제했어요? 용언의 활용. 그 다음에 모음, 축약과 탈락을 묶어서 냈죠. 그죠? 네, 그런 문제 두 문항. 그 다음에 단독 문법이 세 문항 나왔는데 이 중에 두 문항이 바로 뭐야? 이번에 문장 성분과 관련된, 그죠? 문장, 그죠? 단원을 두 문제나 했다는 거. 그죠? 문장 구조 성분.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와 관련된 거.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매체, 6문항 출제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번 시험에서 언매의 특징은 조금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크게 적어놨죠? 여기 몇 번 문제요? 37번. 이따 해설 강의 때 선생님이 할 겁니다. 37번 문항이 이제 뭐야? 그 문법 요소 문제였잖아요. 문법 단원 요소 중에, 이거 출제됐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뭐 안긴 문장 절을 물어본 어떤 거 문제. 그 다음에 본 용언과 보조 용언에 해당하는 뭐 서술어냐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물어봤죠. 37번 문항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이 작년 수능에 언매 출제됐어요. 그래서 그때 수능에서도 이 언매 부분 이게 난이도 있는 문제였는데 그대로 6월 모평이 나왔고, 이렇게 된다면 언매 선택한 친구들 잘 들으세요. 선생님 예상에 이번 9월과 11월 수능에서도 37번과 같은 문항 여러 가지 문법 개념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거 있죠. 이게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문제 자체 난이도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법 개념을 하나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답지 1번부터 5번 있죠. 답지 1번부터 5번 가지고 하나하나의 문법 개념을 다 대입해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보니까 시간을 잡아먹기 위한 문제죠, 이것도.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화법과 장문 경우는 아까 자료 해석형 문제, 그 다음에 언매는 이거예요. 언매 선택한 친구들 37번 같은 문제요. 잘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중세국어였죠. 뭐 중세국어는 매년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세국어는 그 목적격 조사의 특징 나오고, 이거는 뭐 그 제시문 있죠. 보기의 내용만 잘 읽으면 답 찾을 수 있었던 문제 유형이고, 그렇게 해서 언어와 매체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좀 요 총평 요 시간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작년 수능과 뭐 어떻게 보면 올해 3월 모의고사 봤던 거 그 수준 정도 다소 좀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절대 불변의 진리인데 잘 들으세요. 우리 국어,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고3 여러분들은요, EBS 수능 특강책을 정말 달고 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국어 영역은요, 다른 과목과 달리 EBS의 체감 연계율이 높은 편이에요. 독서, 소재 연계 그대로 되고 있죠. 문학, 작품 노출돼서 그대로 출제된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의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그죠? 비연계의 어떠한 그 비연계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선생님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그래서 수능 특강 독서, 문학 책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책 끝나면 이제 여름방학이 있죠. 우리 여름방학 때 하게 되는 이제 수능 완성까지 연계니까 완성까지 잘 정리해 놓으시면 이번 수능을 여러분들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로서 좀 무난하게 좀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 회분씩 꼬박꼬박 잘 풀어주시라는 거,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이번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독서 지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이렇게 선생님이 영상 업로드를 시켜 놓을 거니까 꼭 우리 고3 친구들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